이름 라이오넬 크랩, 소속 영국 해군 수중폭탄 및 지뢰 제거부대, 직위 소령, 공적 전쟁 중 이탈리아 해군의 기뢰를 다수 제거하였으며 지중해에서 적의 군함을 폭파하는 데 일조하여 조지 훈장을 수여받음. 생사 여부 영국 비밀정보부의 특수 임무 도중 실종됨. 재밌게 보는 미스테리 절먹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의 수중 임무를 수행하던 스킨다이버 전문가 크랩은 이미 상당한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전문 다이빙이 불가능해지며 반강제로 군대를 전역하게 되죠. 그 후 크랩은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느 군인들처럼 매일 술에 쩔어 살았으며 군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죠. 심지어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던 중 자신이 했던 비밀 임무에 대한 사항까지 말하고 다녔으며 잠을 잘 때마저 잠수복을 입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전역 후 망나니 같은 삶을 살던 그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1956년 4월 소련의 오르조니키지함이 두 척의 전함과 함께 영국의 주요 해군기지인 포츠머스항에 입항합니다. 오르조니키지함에는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니키타 후르쇼프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것이었죠. 이때 영국의 총리 앤서니 이등경은 영국 비밀정보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에서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니들 맘대로 스파이 짓 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왜 영국 총리는 비밀정보부에게 스파이 짓을 금지시켰을까요? 당시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을 놓고 이집트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영국을 방문한 소련은 이집트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가능한 한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었죠. 만약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소련이 이집트를 지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앤서니 이등경은 비밀정보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비밀정보기관이 하지 말란다고 스파이 활동을 안 할 리가 없었습니다. 영국 비밀정보부는 소련이 영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미리 접했기 때문에 누구를 비밀 임무에 투입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의 오르조니키지함에 SIS 요원을 투입시켰다가 소련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영국과 소련의 관계도 틀어질 뿐더러 임무를 지시한 비밀정보부의 직원들 또한 영국 총리의 말을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비밀정보부는 완벽한 대책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은퇴한 크랩 소령이었습니다. 크랩은 정식 비밀정보부 요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임무에 실패하더라도 SIS는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었죠. 또한 그는 스쿠버 다이빙 실력이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소련 전함에 잠입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크랩 소령에게 은밀히 접촉한 영국 비밀정보부. 비밀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크랩은 이내 SIS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크랩은 마침 군 시절이 그리웠기 때문에 이번 임무를 진행하면 현역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으며 벌어놨던 돈이 떨어져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1956년 4월 17일 오르조니키지함이 영국에 입항하기 하루 전날 밤 크랩은 SIS 소속 비밀요원인 스미스와 함께 호텔에 투숙합니다. 다음날 예정대로 소련의 전함이 포츠머스항에 입항한 후 흐르쇼프는 런던으로 향했고 그 사이 크랩은 오르조니키지함 근처에서 시험 잠수를 하며 임무를 개시합니다. 그러나 크랩이 잠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장치의 이상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왔는데 이후 산소통의 탄산가스를 제거한 뒤 크랩은 두 번째 잠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흐르쇼프는 오르조니키지함을 타고 소련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날 영국 해군은 크랩 소령이 잠수기구를 시험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발표합니다. 이 소식에 영국은 발칵 뒤집혔으며 의회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영국 정부는 크랩이 정부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이다 사망했으며 그 이상 밝히면 국익에 위배된다고 말하며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결국 이
이 사건은 영국 정부의 모르쇠 전략으로 인해 더 이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크랩과 같이 호텔에 묵었던 SIS 요원 스미스를 쫓아다니자 스미스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적해버리죠. 따라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문의 시체. 크랩이 실종되고 1년 뒤 실종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치체스터에서 어부들이 잠수복을 입은 시체를 발견합니다. 단, 시체는 머리와 손이 잘려나가 없어진 상태였죠. 치체스터의 검시관은 크랩의 가족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시체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다리 한쪽에 난 상처의 위치, 굽은 기형의 발가락, 시체가 입고 있던 이탈리아제 잠수복 등이 크랩의 정황과 일치한다는 판단에 따라 검시관은 이 시체가 크랩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머리와 손이 없었기 때문에 두개골과 치아, 지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시체가 정말 크랩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죠. 만약 이 시체가 크랩이라면 사고로 죽었다던 크랩이 왜 머리와 손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것일까요? 폭탄 제거 중 사망. 오르조니키지함이 영국에 도착했을 당시 소련을 적대시하던 세력이 오르조니키지함 밑에 수중폭탄을 설치해두었는데 이것을 발견한 크랩이 폭탄을 제거하려다 폭사했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견된 시체에는 머리와 손이 없다는 것이죠. 소련의 납치. 크랩이 오르조니키지함에 성공적으로 잠입했지만 소련의 해군들에게 발각되어 납치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은 소련의 군사 잡지에 실린 해군 장교들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수중 작전 교관으로 보이던 르포비치 중위가 크랩과 너무 닮았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슷했으면 크랩의 부인과 친구가 사진을 보고 크랩이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사진이 희미해서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영국 비밀정보부의 소행. 사실 크랩을 죽인 것은 소련이 아닌 영국 비밀정보부 또는 영국의 보안을 책임지던 MI5의 소행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비밀정보부가 퇴역 해군인 크랩을 이용하여 스파이 행위를 했지만 이것을 들키면 자신들에게 떨어질 불호령을 두려워한 나머지 작전을 포기하고 크랩을 살해한 뒤 머리와 손을 잘라 바다에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또는 영국의 총리인 앤서니 이든이 이 작전을 알게 되었고 소련에게 약점이 잡힐 것을 우려한 나머지 MI5에 지시하여 작전을 마치고 물에서 나오던 크랩을 그대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2007년 영국의 데일리 미러지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보도합니다. 데일리 미러지에 따르면 그들은 당시 오르조니키지함에 탑승하고 있던 소련 군인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죠. 그때 저희는 영국 포츠머스항에서 허르쇼프님이 정상회담을 갔다 오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수상한 잠수부 한 명이 저희 오르조니키지함을 정탐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때 소련 해군은 보안을 위해서 그를 죽인 뒤 머리와 손을 잘라 바다에 던져버렸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실상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크랩이 소련에 납치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임무를 수행했던 그날 크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철멍뭉이었습니다.